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할 특강은 현지 K사 개발자와 함께하는 AI 에이전트 라이브 코딩 특강입니다.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AI 에이전트인데요. 오늘은 단순히 개념 설명뿐만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구현 과정까지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오늘 강연 진행해 주실 분은 요즘 핫한 도서죠. 요즘 AI 에이전트 개발 저자이자 현지 K사 개발자 박승규 강사님입니다. 이렇게 책으로만 접하던 이런 AI 에이전트 개발 노하우를 저자 본인께 직접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승규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I 부흥기를 살아내는 개발자 되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 박승규입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죠. AGI가 오든 안 오든 내일 출근해서 써먹을 수 있는 AI 시스템 만들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핸즈온, 그러니까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한데 혹시나 오늘 파이썬으로 개발을 할 테니까 파이썬 설치 안 되신 분들은 python.org 들어가셔가지고 네,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VS 코드로 할 건데 VS 코드 받아주시고 설치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손에 익으신 에디터가 있다면 그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파이썬이 실행만 되면 돼요. 제가 이제 누군가 설치하실 동안 제가 제 소개 잠깐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자기소개, AI 발전의 역사, AI 에이전트란 뭔가, 핸즈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아까 K사로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AI 응용기술 개발팀의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 개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강의랑 초보 백엔드 개발자 로드맵이랑 강의랑 파이썬 그냥 재미 이렇게 세 가지 강의가 인포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위에 두 개는 무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AI 에이전트 개발이라는 책을 이제 썼고 그 전에 노드.js 백엔드 개발자 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책 둘 다 좋은 책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들어본 AI 시스템은 저희 회사 이제 메인으로 만들고 있는 건 헬릭스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헬릭스 쇼츠가 뭐냐면 웹툰을 읽어가지고 숏폼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베리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바니 오빠들이라는 드라마의 페르소나를 가진 AI 챗봇을 만들었고 지금 또 AI 에이전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저희가 MCP랑 AI LLM을 사용해가지고 편리하게 업무를 도울 수 있는 툴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소개해 드리고요. 네, 파이썬이랑 VS 코드 설치하셨죠? 자, 그러면은 AI 발전의 역사 잠깐 말씀드릴게요. AI가 지금 사실 갑자기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 1950년대부터 쭉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됩니다. 네. 1950년대부터인데 1차 부흥기는 뭐냐면 인간의 신경세포를 따라 만든 퍼셉트론부터 나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에 그걸 적용하는 형태로 나오긴 했었고 그래서 로직 티어리스트라고 수학 정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 러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다든지 그 뭐 이렇게 엘리자라는 챗봇이 있었는데 그냥 거의 따라하기 수준의 챗봇이긴 했고요. 그리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SHRDLU 자연어를 이해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대가 굉장히 컸던 반면에 성과가 부족해가지고 컴퓨팅 파워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게 됩니다. 겨울은 뭐냐면 라이트힐 보고서에서 AI 연구를 25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초라하다. 약속한 거랑 실제로 달성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조합 폭발은 무슨 얘기냐면 작은 에러가 중첩되면서 이제 그리고 작은 경우의 수가 중첩되면서 계산량이 주수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이때 당시 하드웨어는 램 64K고 저장 공간이 2.5메가였거든요. 근데 가격은 1.5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고 처리는 못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부흥기, 2차 부흥기가 있었는데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실제로 돈을 벌었던 AI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마이싱이랑 엑스콘이라는 게 있었고, 일본은 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병렬 컴퓨팅으로 이제 AI를 막 잘 써보려고 했었는데 AI 추론용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1980년이니까 지금도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이 또 2차 겨울이 오게 됩니다. 2차 겨울이 와가지고 리슨 머신 시장이 리슨 뭐냐면 이때는 현재는 이제 파이썬이 인공지능 개발할 때 많이 쓰는데 이때는 리습이라는 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리습을 잘 돌릴 수 있는 머신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망했고 전문가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너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 쓰는 게 더 싸가지고 망했고, 그리고 일본의 제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AI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장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살아남은 기업들은 AI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됩니다. 두 번 실패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사실 그래서 2차 겨울이 있고 지금 3차 부흥기가 있는데 이게 2010년이잖아요. 시기를 보면은 중간에 한 20년 정도 빕니다. 10몇 년 정도 비는데 이때를 조용한 혁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실패를 하면서 사람들은 AI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AI 연구자들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핵심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갑니다. SVM이라고 서프트 벡터 머신,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었고, 그다음에 텍스트 분류, 얼굴 인식, 단백질 분류, 손글씨 인식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LSTM은 긴 문장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구글 번역, 시리, 알렉사 음성 인식, 주가 예측, 날씨 앱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얀르쿤이 만든 르넷 5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인데 숫자 인식의 성능을 많이 올려줬고요. 이런 것들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도 매우 준비가 잘 되게 됩니다. 이때 쿠다도 나가게 되었고요.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점점 더 이렇게 AI를 써먹을 수 있는 인프라가 착실하게 준비되던 시기인데 이때를 조용한 혁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이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분기가 됐는데요.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렉스넷이 뭐냐면 이미지넷이라는 이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라벨링을 하고 AI 모델 써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대회인데 2012년까지는 이제 오류율이 26% 이상이었어요. 사람이 훨씬 낮죠. 근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15.3%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를 계산한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이때 답이 뭐였냐면 그냥 많이 학습했다. 그러면서 이제 스케일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다들 아시는 이제 이세돌을 원했는데 이세돌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attention만 있으면 된다. 문맥을 이해하는 모델,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도 나왔었고, GPT도 나오고, 챗GPT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를 키우고 컴퓨팅을 키우면은 성능이 매우 좋아진다라는 걸 알게 된 시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면 오케이 모델을 발전은 됐는데 이제는 AI로 돈을 벌어보자, 일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현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AI 에이전트인 것이죠. 저희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3차 부흥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부흥기랑은 다르게 진짜 실용화 단계죠. AI를 일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용화 단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AI 에이전트 이러면은 이게 뭐냐고 설명을 해라고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계의 정의가 없어가지고 없지만 제가 일단은 제가 엔트로픽에서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LLM은 아셔야 됩니다. LLM 뭐냐면은 프롬프트, 그러니까 말을 넣으면은 단어를 넣으면 이제 그것에 설명을 해주는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은 승규일이야 이렇게 하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기억력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전에 했던 대화를 까먹어요. 네, 그래서 내 이름은 승규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이름 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기억력을 주긴 해야 되죠. 그리고 얘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 접속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에 물어보면 기상 정보를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래는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쓰는 챗GPT나 뭐 이런 데는 다 웹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요겁니다. 오그멘티드 LL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를 물어보면 얘가 API를 호출해가지고 오늘 판교 날씨는 맑습니다. 또는 이전 대화를 메모리에 저장해가지고 이전 대화도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강된 LL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쓰고 있는 LLM은 또 증강된 LLM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증강된 LLM이 에이전트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답은 아니긴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쓰는 뭐 챗GPT도 에이전트고 엔트로픽도 에이전트일 거잖아요. 클로드도. 근데 이제 엔트로픽에서 말하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말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AI의 다음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스태틱, 정적인 것. 두 번째는 다이나믹, 동적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AI의 다음 행동을 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AI 다음 행동을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정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AI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쇼츠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 쇼츠가 AI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단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요청으로 오면은 LLM, 이 증강된 LLM이 다양한 도구와 메모리와 이 리저닝 플래닝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음 LLM에 넘기고 다음 LLM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결과들을 쌓아간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AI 워크플로우고 오늘 실습으로 해볼 것도 요겁니다. AI 워크플로우를 실습으로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 다른 걸 만들면은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그럼 다음으로 이게 뭐냐면 러셀과 노빅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AI A 모던 어프로치라는 책에서 에이전트의 고전적인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에이전트는 뭐냐면 센서를 통해서 환경을 인지하고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환경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센서는 뭐냐면 입력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를 알려줘 라고 하면 날씨를 어떻게 알아올지 생각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고 이 사람이 날씨를 알아오라는데 어디 날씨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일하는 데가 판교니까 판교 날씨겠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고 그럼 계획을 세운 거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API를 호출해가지고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서는 거고 그러면 API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 게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띵킹, 액션 이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에이전트가 되겠고요. 이 에이전트를 그냥 사실 이 세 가지만 있다고 에이전트를 할 수는 없고 에이전트는 루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저가 어떤 요청을 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실행하거나 메모를 읽거나 API를 응답을 하거나 그럼 그걸 LM에 던집니다. 던지면 얘가 이제 생각을 하고 추론은 이제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실행할지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액추에이터는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파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도구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죠. 거기서 처음에 사용자가 의도했던 것이 완료됐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완료가 안 됐으면 다시 루프를 도는 것이고요. 완료했으면 이제 사용자 결과물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AI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제일 쉬운 예제인데 코딩 에이전트가 뭐 헬로월드 짜줘 이렇게 하면 딱 가가지고 헬로월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헬로월드 텍스트를 생성해가지고 뭐 완료했으면 예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되게 쉽죠.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구현하려면은 이 도구들을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사실은 코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오늘은 요거는 건너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핸즈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지났는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즈온 지금 파이썬이랑 네, VS 코드 다 설치하셨죠? 제가 지금 화면을 볼 수는 없는데, 아니, 화면을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그 반응을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준비를 그 두 가지를 준비하셨으면 이제 다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AI 스튜디오 가셔가지고 API 키를 받아야 됩니다. 네. 구글 AI 스튜디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지금 이게 네. 이게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 구글 AI studio.google.com에 들어가셔가지고 API 키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고 여기 보신 버튼이 있거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요거 누르고 그다음에 API 키를 여기 또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요거 누르셔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프로젝트를 눌러가지고 프로젝트 그냥 아무거나 만드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MD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키를 만들면 됩니다. 키를 만들면 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나오면은 요거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copy API 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다음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상환경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env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env 파일 만드셔가지고 디렉토리 하나 만드세요. 저는 프로그래머스라고 일단 만들었는데 거기에 .env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게 좀 길죠? 이거 한번 복사해서 드릴 건데 보내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하고 여기는 본인이 이제 복사하셨던 API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넣으시고 여기는 사실 없어도 돼요. 밑에는 없어도 되고 얘네들은 그냥 제가 에러 보기 싫어가지고 넣은 거라서 네. 타이핑이 빠르신 분은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가상환경 만들기입니다. 가상환경 만들기인데 파이썬 설치하셨으면 이제 요거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예. 사실 VS 코드에 그 기능이 있어요. VS 코드에 커맨드 시프트 P인데 맥에서는 아마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나올 거예요. 커맨드 시프트 P 하면 이렇게 팔레트 창이 뜹니다. 이렇게 여기서 파이썬 입력하고 그러면 셀렉트 인터프리터가 나오거든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create virtual env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나옵니다. 그러면 VMV 만들까요? 콘다 만들까요? 물어보는데 VMV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네. 만들어 주신 게 맞나? 네. 다시 create VMV 하고 VMV 만들었는데 잘 안 만들어지네요. 저처럼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시는 분은 네, 터미널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터미널은 어떻게 만드냐면 네, 터미널은 컨트롤 시프트 요 1 앞에 있는 요 백커트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터미널이 뜹니다. 터미널이 뜨고 자 파이썬 한 다음에 -m 하고 vmv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이썬인데 -m 모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vmv 모듈을 쓴다는 얘기고 여기서 .vmv 하시면은 돼요. 그럼 이렇게 .vmv 폴더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가상환경인데 가상환경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네, 그냥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만들으셨으면 이제 가상환경을 활성화를 해야 돼요. 활성화인데 윈도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vmv scripts activate 이렇게 해야 되고 맥은 source에 .vmv bin activate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실게요. 저는 이제 맥이라 가지고 source .vmv bin에 activate 이렇게 하면은 앞에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가상환경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윈도우도 동일하게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다덴브, HTTPX, 뷰티풀 숲, 그다음에 랭체인, 구글 젠 AI 이렇게 4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 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pip 인스톨 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한 칸씩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한 줄에 쭉 입력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랭체인에 요 쌍따옴표 있죠. 이거 절대로 빼시면 안 되고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대로 하시면 되고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네, 뭐 지금 글로벌에 설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보셔도 되고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설치가 어디 되냐면 여기 됩니다. 여기 여기 라이브러리에 사이트 패키지스에 들어갑니다. 원래라면 이게 글로벌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경로가 다른 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키면 요 .env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되게끔 냅두고요. 네. env 파일 넣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env 파일을 만드셨으면 env 파일을 이제 잘 불러올 수 있나 해봐야 되는데 자, 다덴v, 로드 다덴v, 로드 다덴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종이처럼 생긴 거 하나 뉴 파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누르신 다음에 main.py라고 하겠습니다. main.py라고 하고 아까 다덴브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네, 다덴브를 한번 볼게요. 자, from 하시면 돼요. from.env 지금 얘가 지금 가상환경 몰라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생겼죠. 아까 만들어졌죠. 이거 .vmv에 빈 파이썬 이렇게 하면은 방금 이겁니다. 커맨드 시프트 P 한 다음에 셀트 인터프리터 하고 여기 요거 가로 .vmv에 되어 있는 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파이썬 버전은 저랑 여러분들이 아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UV라는 걸 쓰는데 요거 나중에 이게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보시고요. 그래서 from.env 하고 import 로드 다덴브 하고 로드 다덴브 하고 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고 생각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를 볼까요? 자, import os를 한 다음에 os get env라는 함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안 따라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볼게요. 불러지는지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F5를 누르면 됩니다. F5를 누르면 파이썬 디버거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고 한 번 더 파이썬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고요. 네, 지금 방금 제가 아까 넣었던 게 나오죠. 이거 뭐 제 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잘 설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랭체인 아마 여러분은 이거 다 설치되셨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요 터미널에서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아마 이제 랭체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 랭체인의 챗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닛 챗 모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인보크 해주면 되거든요.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랭체인 챗 모델스 이닛 챗 모델 자 해볼게요. 그럼 랭체인 자 이닛 네, 챗 모델스 그 다음에 인포트 이닛 챗 모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LLM이라고 할게요. LLM이라고 할 거고 이닛 챗 모델에 뭘로 할 거냐면 제미나이 모델을 씁니다. 6.5 플래시를 쓸게요. 이게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 프로바이더 모델 제공한 데가 어디냐면 구글 젠 A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LLM에 invoke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안녕, 내 이름은 승규야. 이것도 만드지? 하고, 하고, print result. 이렇게 하고 F4를 또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밑에 나오죠? 네, 보이시죠? 승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일단은 이렇게 랭체인까지 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랭체인에 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예, 템플릿, 자, 지금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챗 프롬프트 템플릿. 채팅을 할 건데, 프롬프트를 만들 때 쓰는 템플릿이다. 템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틀이고, 틀 안에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이고요. 안에 내용들을 바꿔 끼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챗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근데 뭘로 하냐? LECL이라는 걸 건데 이게 뭐냐면 랭체인 익스프레션 랭귀지인데 LCL인가? 아무튼 LCL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죄송해요. LCL입니다. 그래서 랭체인 익스프레션 랭귀지인데 그냥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긴 여기 프롬프트 다음에 짝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LLM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구문을 LE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랑 LLM인데 이 둘 다 인보크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그러면은 이제 LLM에 사실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그 결과물로 체인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조금, 네, 요거 뉴스 등록 좀,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여기 LLM 만들어져 있죠? LLM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만들어 볼까요? 프롬프트는, 자, 챗 프롬프트 템플레이트.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빨간 줄 꺼이겠죠? 빨간 줄 꺼이는데, 안 되네요. 네. 제가 해야겠습니다. 자, 프롬. 얘는 랭체인의 코어가 있어요. 랭체인의 코어에 프롬프트스에 있습니다. 프롬프트스에 있고, 임포트, 챗, 프롬프트, 템플릿.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자, 이거 사실, 좀 이따가 만들 그거예요. 그래서 이 LLM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시스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주는 휴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스템 주고, 이제 프롬프트를 적어볼까요? 당신은 뉴스 요약 전문가입니다. 주어진 뉴스를 핵심만 간결하게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도 넣어볼게요. 휴먼은 여기에 템플릿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뉴스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제목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중괄호로 넣으시면 여기가 템플릿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 여기는 컨텐트. 네. 하고, 주어진 뉴스를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프롬프트 있죠? 프롬프트 있고, LLM 있고, 자, 그럼 체인을 만들어 볼게요. 체인은 프롬프트, LLM, 체인에 얘도 인보크, 네, 인보크를 하고, 이때 조금 다른 게 여기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넣어줘야 돼요. 타이틀, 라는 테스트를 넣어놓고, 컨텐트, 여기도 테스트 넣을게요. 그다음 리절트 한 다음에 프린트, 리절트에 컨텐트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F5 누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데이터 수집, 요약, 분류, 보고서 작성 여기까지 해볼 건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 25분 남은 것 같아요. 25분 동안 가능할지. 네, 챗 프롬프트 템플릿. 네, 잠깐만요. 이렇게.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GitHub에 WAPJ라고 하시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러닝 아카이브라는 저장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프로그래머스 25년 9월 30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만들어놨어요. 네, 쭉 만들어놨고 원래라면 데이터 수집도 해봤는데 데이터 수집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를 실행하시면 돼요. 메인 함수를 실행하면 쭉 나오긴 하는데 이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인을 실행할 거고요. 이거 if 언더바 네임의 메인은 이거 그냥 실행하면은 이름이 언더바 메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거고 자, 여기서 1, 2, 3, 4, 6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GitHub에서 원본 뉴스 데이터 제가 사실은 책에는 구글 뉴스 RSS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뉴스 데이터 제이슨 이거 탑에서 들어가면 보시면 이렇게 네, 제이슨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이슨 이게 뉴스 데이터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PCURL이 있어요. PCURL 있고 서머리도 있고 사실 다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실제 뉴스 사이트가 나오고요. 저기서 이제 긁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다음 뉴스를 수동해 가지고 컨텐트 필드를 채워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데이터 만들어진 거 보면은 여기 컨텐트가 없잖아요. 컨텐트는 실제 요 뉴스의 컨텐트 내용인데 이게 없으니까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건데요. 데이터스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컨텐트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아마 쓰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거 일단 보여드리고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마련됐으면 그러면 지금 저희 아까 했던 데이터 수집 끝났죠. 네,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요약 분류 보고서 작성인데 요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뉴스 데이터를 쓰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자, 데이터 수집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좀 만들게요. 함수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일단 접어놓고요. 얘는 접어놓을게요. 접어놓고 자,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패스라고 할게요. 패스 그건가? 프린트 패스트 이렇게 할게요. 하고 얘를 근데 이렇게 그냥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서 네,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if name에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한 단계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GitHub에서 원본 뉴스 데이터를 가져온 요건데, 요거는 제가 URL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복사해서 할 건데, 네, URL이고, 자, 뉴스 데이터 패치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패치는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패치 뉴스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게 URL을 넣을 거고 여기에다가 하는 게 뭐냐면 사실 HTTPX라는 게 아까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HTTPX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이걸 넣어주고 리절트는 HTTPX의 get의 URL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일단 한 다음에 리절트의 JSON 이게 끝이에요. 네. 나온지 볼까요? 끝이 뉴스 데이터의 URL 있고 리절트 리절트 하면 뉴스 데이터가 좀 나올 거예요. 나오죠?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뉴스 데이터를 돌면서
컨텐트 필드를 채워주는 겁니다. 컨텐트 필드 채워주기.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되는데 뉴스 데이터예요. 이건 뉴스 데이터로 바꿀게요. 뉴스 데이터 스가 되고 얘를 순회해줍니다. 뉴스 데이터 스 PC URL을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근데 PC URL 이거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 있던 거에 PC URL 대문자네요. PC URL 받아오고 요거를 이제 순회를 해야 됩니다. 자, PC URL 가보면은 이거는 조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것도 HTTPS의 get으로 PC URL을 갈 건데 리스폰스가 있겠죠. 리스폰스 결과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HTML을 뽑아냅니다. 콘텐츠를 뽑아내요. 그럼 리스폰스에 텍스트를 하면 HTML 값이고 여기서 아티클 값나 컨텐츠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뉴스를 가가지고 뉴스에 여기 글자만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글자만 뽑아온 함수를 만들고 얘는 뷰티풀 스프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코드가 조금 되는데 자, EF extract article 하고 HTML content 알고요. 패스라고 일단 놔두고 이제 해주고 얘는 컨텐츠겠죠. 컨텐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만들었다 치고 네,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숲이라고 하는데 뷰티풀 숲이에요. beautiful 숲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얘는 위에 넣을게요. from bs4에 임포트 이렇게 됩니다. 오타가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에 HTML 컨텐츠를 넣고 HTML 파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HTML 파서 해가지고 HTML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여기 F11을 누르면 네. 이 컨텐츠가 여기 보시면 아티클 뷰가 있고 아티클 바디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 라이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라이어 속성의 아티클 바디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라 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숲에 find에 아까 div였죠. div에 httrs 애트리뷰트에 데이터 이건 뭐였죠? 네. 데이터 tiara네요. 데이터 tiara 레이어. 네. 데이터 tiara 레이어 있고 articles 그 body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이게 있으면은 텍스트만 더 뽑아옵니다. 텍스트 div에서 텍스트 그러면 스트립 그럼 이제 앞뒤 잘라내는 거고요. separator는 조금 지루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빈판 빼는 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없으면 너네들 없으면 그냥 분값으로 줄게요. 그렇게 하면 나오겠죠. 자, 콘텐츠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거 다 찍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2개만 찍어볼게요. 콘텐츠. 이거 아마 저희 동시에 실행하면
디도스 공격, 네, BS4, BT 플스, 잠깐만요. BEAUT 플스, 여기 S가 대문자입니다. 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로록 나오네요. 네. 이거를 또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extract article에서 여기 조금 넣어볼게요. 라인스하고 라인의 스트립. 이거는 앞뒤 좌우 빈칸 빼는 거고, 라인의 인의 텍스트에 어렵죠 이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지루하고 어려운 구간입니다. 실제 일을 하면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스트립, 네. 스트립. 이렇게 해가지고 바운스를 여기 넘기고 뽑아보면 네, 이제 글자가 잘 나오죠? 이렇게 글자를 뽑아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게 6단계까지 있는데 이제 3단계가 왔습니다. 3단계 한번 가볼게요. 3단계는 뭐냐면 컨텐트를 넣는 거예요. 뉴스에다가 컨텐트를 넣어주고 만약에 컨텐트 없으면은 에러 처리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해야 되나? 일단 뺄게요. 빼고 자, 그리고 이거를 뉴스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볼까요? 그대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조금 되는데 이거 자주 쓸 것 같으니까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세이브 데이터. 자,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이브 뉴스 제이슨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제이슨으로 저장을 하려면 이거는 뭐 그냥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파일 파일 저장할 때는 with open을 쓰면 됩니다. with open을 쓰면 되고 이거를 뉴스 데이터 제이슨으로 이렇게 이게 뉴스 데이터 제이슨 있나? 네, 없죠. 네. 하고 그다음에 이거 W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코딩을 etf8 이걸 하면 됩니다. 이거 S 이렇게 하고 파일에다가 JSON 덤프를 하고 데이터를 넣고 파일을 쓰고 ensure 뭐가 많네요. ensure ASCII 잠깐만요. 네, JSON도 인풋을 해주겠습니다. JSON 해주고 그다음에 ensure ASCII는 false 이렇게 해야지 한글이 나옵니다. 네.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뉴스 데이터가 딕셔너리로 들어갈 거고 세이브에다가 뉴스를 넣어주면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데이터가 나오죠? 뉴스 데이터 보시죠? 뚜루룩 나옵니다. 지금 컨텐츠도 나오고 지금 제가 2개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데 5개를 하면 5개로 나오겠죠. 다음을 디도스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세이브를 했으니까 불러서 쓸 수 있게 해야겠죠. 파일이 있으면은 불러서 쓰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것도 불러서 쓸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로드 데이터 from JSON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이 뉴스 데이터 JSON이죠. 로드 하고
여기서 파일 네임을 하면 되고, 자, 얘도 위드합니다. 위드로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픈, 뉴스 데이터, 제이슨. 그 다음에 읽으니까, 읽는 거니까 R로 해주면 되고요. 인코딩도 마찬가지로 UTF-8로 해주면 됩니다. 자, 쌓을게요. 이제 하고, 여기는 제이슨의 로드에 F 이렇게 해주고, 데이터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네. 얘도 파일네임도 필요 없군요. 그러면 이걸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방금 제가 저장했으니까 데이터, 뉴스 데이터 하고 이거 다 건너뛰어 볼까요? 잘 돼야 될 텐데, 네, 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드디어 LM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처음에는 이제 요약하고 저희가 이제 장표를 좀 더 보시면 요약, 분류,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됩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요약하는 거는 LLM에게 맡길 거예요. 그래서 서머라이즈 하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다가 만들고 아까 위에 저희가 만들다 말았던 거 있죠?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 네. 이거를 다시 풀어주고 EF 서머라이즈 뉴스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 칸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있고 자 타이틀 컨텐츠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타이틀 컨텐츠 자 그리고 리절트인데 리턴한 다음에 리절트에 컨텐츠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뉴스 요약되는지 한번 돌려볼까요? 쭉 내려가서 뉴스 데이터 여기 있죠. 얘를 순회로 한번 돌아볼게요. 뉴스 데이터 릴리트 뉴스 있을 거고 여기에 타이틀이랑 네. 그다음에 컨텐츠가 있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오. 내려가는 내용. 네. 네. 스트링이라고 나오는데 로드스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바이트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조금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걸 괜히 만들었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빼고 뉴스 데이터를 그러면 컨텐츠랑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컨텐츠가 없는 상태인데 컨텐츠 컨텐츠가 나오는데 뉴스에 컨텐츠가 나오는 상태가 돼 있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주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를 데이터스 한 다음에 어펜드 한 거를 뉴스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나오고 데이터스 하고 넣어주면 네, 그러면 타이틀하고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서머라이즈 이거 해볼게요.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서머라이즈 뉴스에 웹 타이틀 뉴스에 get 컨텐츠고 서머리 컨텐츠 서머리 서머리는 지금 LLM을 갔다 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조금 시간 걸리는 거 보시죠? 네. 보시면 지금 요약된 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에도 출력하고 있어가지고 두 번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분류도 한번 해볼까요? 분류도 똑같습니다. 서머리랑. 서머리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자, 요거를 카테고라이즈라는 걸로 하나 만들게요. 카테고라이즈 뉴스로 하나 만들고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테고라이즈 이렇게 하고 여기에 프롬프트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대로 드리는 게 나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근데 지금 카테고리즈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만들게요. 네. 휴먼은 주어진 뉴스를 분류합니다. 이렇게 있고 카테고리스는 어떤 게 있냐면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고 그래서 리스트 str 이렇게 되고요. 정치 이것도 제가 복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많네요. 적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잘 들어갔고요. 네. 카테고라이즈 뉴스랑 서머리랑 똑같죠. 구조가 똑같고 그냥 LM한테 넘겨가지고 받아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거 한 개 더 넣으시면 됩니다. 네, 카테고리만 반환하세요. 이런 것 좀 넣어주면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뉴스를 한번 또 실행해 볼게요. 서머리 있고 카테고리 타이틀, 빈트루트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러면 타이틀이랑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 서머리랑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리절트에다가 이거는 보고서용이에요. 보고서용인데 리절트에다가 어펜드 어떤 걸 할 거냐면 타이틀 그다음에 서머리 카테고리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보고서 만들기. 네, 지금 요약 분류까지 했고요. 네, 보고서 작성, 요것만 남았습니다. 보고서 작성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 리절트 데이터로 할 거고, LLM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인보크 할 건데, 여기에 리절트 쓰로 할게요. 여러 개가 나올 거니까. 리절트 스, 그 다음에 이게, 이것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첨부한 데이터를 다운으로 완성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결과 접수는 다운 형식만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게 그러면 여기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리절트의 컨텐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LLM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지금 5개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LLM에 3번을 왔다 가니까 15번 추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실행되는지 보고, 기다리는 동안, 네. 네. 사실은 지금 방금 코딩 했던 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이고, 책에서는 그 구글 RSS 리더 가지고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코드가 훨씬 조금 더 많긴 해요. 많고, 그때 워크플로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드로 워크플로우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게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처리할 때 얘는 지금 조금 하나씩 처리하고 있어가지고 오래 걸리는데, 동시 처리를 해야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설정 관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맛을 보긴 했는데 저희가 여기 env 파일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컴피그를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 설정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실행 끝났네요. 자, 이게 실행 끝났는데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제가 md 파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 보시면 VS 코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게 화면은 반 가르고 돋보기 있는 요거를 누르면 마크다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뉴스 요약 나오고 분류 나오고 요약 나오고 분류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지금 제가 5개만 돌려보긴 했는데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완전히 떼고 돌리면 20개 조금 넘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한번 돌려보셨나요? 지금 사실 여기가 제일 힘들었죠. 힘들었고 사실 여기 LLM 호출하는 거는 다 그냥 되게 편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요약하고 분류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를 LLM이 그것도 되게 저렴한 모델로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쭉 이어서 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고, 네, 그래서 데이터 모델 제가 안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 모델을 써야지 데이터 정합성도 잘 알 수 있고 유효성 검증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후다닥 했는데, 네. 사람이 하기 힘든 역할을 LLM이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LLM은 어떤 때 좋으냐면, 저희가
정성적 데이터가 있고 정량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터인데 정성적 데이터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LLM한테 맡기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어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명령 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어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LLM한테 맡기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은 이제 좀 제가 코딩할 때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할 예정이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래머스에 보면 데브 코스가 있어요. 저도 이거 이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게 많았습니다. 보니까 백엔드 엔지니어링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백엔드 심화 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거랑 데이터 엔지니어링 네, 되게 관심이 가는 거였고 보시면 생성형 AI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내일 배운 카드가 있으면 네,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있고 실무형도 돼 있어가지고 저도 듣고 싶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저에게 요구하셨던 이런 실제로 만들어보는 현업에서 했던 이 작업들을 직접 프로젝트로 만들어보는 것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특강 해주신 승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까지 함께한 AI 에이전트 활용 라이브 코딩 특강 여러분 솔직히 어떠셨나요? 양질의 정보를 주셔서 정말 유용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 진짜 대단하고 또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라는 마음도 또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걸 내가 제대로 쓰려면 좀 기본기도 탄탄해야 되고 좀 실무 감각도 확실하게 있어야겠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좀 느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특강에서 승규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바로 오늘 특강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오늘 특강에서 레벨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체계적인 학습과 또 실전 프로젝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학습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승규님 저서, 또 요즘 AI 에이전트 개발 도서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2번째는 바로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님의 도서가 좀 방향성을 좀 알려준다고 한다면 데브 코스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갈 수 있도록 실전 훈련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개발자 플랫폼인데요. 지금까지 무려 92만 명 이상이 코딩 테스트에 응시했고요. 또 8,400개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진짜 원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프로젝트 중심의 부트캠프가 바로 데브코스인데요. 말 그대로 취업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스펙뿐만이 아니라 고퀄리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데브코스는 K 디지털 트레이닝 고성과 인증 기관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KDT 과정이 워낙에 많아서 이렇게 5년에 한 번뿐인 기회를 좀 전략적으로 어떤 과정을 들어야 나한테 좀 유리할까? 내가 또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데브코스는 정부가 직접 성과를 인정한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데브코스의 운영 중인 과정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풀스택, 데이터 분석, 마지막으로 백엔드 단기 심화까지 총 6개 과정입니다. 지금은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모집 중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에 지원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큰 혜택은 데브코스 우수 수료생은 프로그래머스 인턴십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저희 회사 어필을 살짝 하자면 저희 프로그래머스 전 임직원은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매년 겨울방학도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IT 기업에서 풀 재택 그리고 겨울방학도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건 무엇보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국내 유일 IT 자격증인 PCCP, PCCE 응시권도 100%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업 개발자 특강부터 또 우수 멘토진의 코드 리뷰, 또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취업 전문 컨설턴트에게 1대1 취업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데브패스 프로그램까지 데브코스에 입과한 순간부터 데브코스 수료 후까지 일정 기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브코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현재 모집 중인 과정을 가볍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백엔드 데브코스는 다음 주인 10월 10일까지 모집될 예정인데요.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바랑 스프링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코틀린 마이그레이션, CI/CD까지 좀 섭렵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엔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또 자신 있게 좀 소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기초적인 CI/CD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REST API, 코틀린 마이그레이션 아니면 최종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완성하고 싶은 분들께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프론트 과정이 있습니다. 백엔드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월 10일까지 모집 예정입니다.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이 외에도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넥스트.js까지 섭렵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문서 작업 워크스페이스부터 오픈 API를 활용한 검색 사이트 제작, 웹 서비스 제작, 또 최종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준비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으로는 모집 예정 과정도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과정, 데이터 분석 과정, 그리고 풀스택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특강 주제랑 맞는 과정이 있죠. 바로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데브코스가 곧 오픈하는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이제 개발은 AI를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을 가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성형 AI 데브코스는 단순히 코드만 잘 짜는 개발자를 넘어서 AI까지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차세대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스프링 자바 기본기를 다지는 동시에 좀 생성형 AI와 에이전트를 좀 실무 프로젝트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3개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우측 하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론트, 백엔드, 그리고 풀스택 역량까지 모두 갖춘 AI를 무기로 쓰는 차세대 올라운더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 체계적으로 학습이 준비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가장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데브코스에서 어떻게 좀 취업을 준비해 주는지 또 지원을 해주는지 그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데브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데브코스는 취업 전략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데브코스에 입과하자마자 해당 전문가를 통해서 또 이력서, 또 포트폴리오, 면접, 맞춤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 전문 특강은 물론이고 프로그래머스를 포함한 이런 추천 기업 채용 연계도 진행되고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그래머스가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데브패스도 저희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담긴 랜딩 페이지가 따로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IT 자격증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고 오늘 특강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PC SQL, PCCE, PCCP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를 수료하시면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응시료를 100%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있다면 화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코딩 테스트가 면제되거나 아니면 선발대 우대가 되고요. 또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대학교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좀 다양한 우선 혜택이 있는 점 참고하셔서 저희 취업 시에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에서 AI 에이전트가 개발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가능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모집 중이고 곧 생성형 AI 활용 그런 과정도 좀 열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바로 도전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AI 시대에 앞서 나가는 개발자가 되어 계시길 진심으로 좀 바라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데브코스는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양질의 교육과 특강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만족도 조사 참여하셔서 오늘 특강에 대한 피드백을 솔직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 추후 특강에 반영해서 더 나은 인사이트와 정보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데브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승규님,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열정적으로 저희 특강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